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는 홍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요, YMA와 트렌드이고요. 아무래도 제 얘기를 풀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약국도 예전보다 많이 좀 환자들이 줄고 손님들도 줄어들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도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좀 쉬었다 나와라 이러면서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년 전에 선택했던 아메이가 지금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수입원으로 저를 좀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5년 전에 선택했던 아메이에 참 감사하면서 요즘 보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어떻게 아메이를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선택했던 아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주산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산학원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서는 제법 큰 주산학원을 하셨어요. 굉장히 크게 경영을 하셔서 그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다니는 학원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좀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사 아저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정부 이모님도 한 두세 분 정도 있었던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냥 돈에 대한 큰 개념 없이 약간 좀 철없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됐었는데 지금 요즘에 어때요? 보면 주산학원이 없죠. 어,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도 주산학원이 더 이상 이제 사라지는 이런 시대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을 타지 못하시고요.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점점 추락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그렇게 저희 집이 망해가고 있었는데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쓰던 대로 돈 쓰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 됐었을 때쯤, 그때 저희 할머니가 아프셔서 쓰러지셨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저희 집이 이제 학원이 망해서 거의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여기저기에 그걸 수습하러 다니시느라 되게 힘드셨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병원 한번 못 가보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이 다 학원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할머니가 엄마고 저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되게 많이 원망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사업을 잘 못하시고 운영을 잘 못하셔서 우리 집이 망하고 나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돈이 없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서강대 화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원래 별로 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강대 화학과를 다니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 한 달 월급을 하루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부모님처럼 학원 하면 되지.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다가 저희 부모님이 학원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다시 수능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공부해서 저는 약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 당시에 보면 저희 이제 동네에 보면은 약국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망하지 않는 일, 저희 부모님처럼 망하지 않는 일,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돈도 잘 벌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다 보니까 그게 약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수능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되게 늦은 나이죠. 26살이라는 나이에 약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약대에 들어갔을 때는요. 저는 약사만 되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약국을 경영할 꿈을 가지고 이제 약대를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약사가 되고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돈이 없었고 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 학자금 대출로 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빚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다 또 추가로 약사 대출을 얻어서 약국을 차렸고요. 제가 이 약국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저의 꿈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이 그 당시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반포자이가 처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 반포자이에 살고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이제 강남의 대부분의 이제 차들이 벤츠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벤츠를 탈 거야. 뭐 이런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라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에게 사람이 그렇게 헛된 꿈을 꾸면 못 쓴다. 넌 왜 이렇게 허황됐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꿈을 지지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그렇게 꿈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학원을 크게 경영을 하셨었지만 학원이 망하는 어떤 좌절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무언가가 위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근데 그때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잖아. 그런데 왜 그때 무언가를 준비해 놓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잘 됐기 때문에 학원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학생들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학원이 미어 터져서 평생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준비를 할 생각을 못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약국을 하면서 제가 나도 항상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저희는 매달 매달 이자를 내야만 했고요. 그래서 대출 원금은커녕 정말 이자 갚기도 벅찬 그런 생활을 정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사실 저는 제가 약사가 되기 전에도 건강이 안 좋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커피를 5잔, 6잔씩 마시면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 약사고시 공부를 했을 때는요, 정말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에 한 4~5시간밖에 못 자고 막 엎드려서 자고 정말 밥 먹으러 나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사가 되면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약사가 돼도 똑같은 거예요.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정말 쉬는 날 없이 그렇게 1년 365일을 정말 일을 해야만 했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리는 붓고요.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이랑 목은 저녁이 되면 쉬어 있었고 그리고 비염이랑 또 식사를 제때 못하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심했고요. 만성 두통도 심했고 그래서 건강이 정말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는커녕 이렇게 정말 죽어가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동생으로부터 아메이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제 동생은 저희 바로 밑에 여동생 같은 경우는 현재 내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망하면서 제 동생도 망한 우리 집을 일으켜 보겠다고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제 동생한테 아메이가 저에게 전달이 됐었을 때 저는 너무 바빠서 아메이를 거절했어요. 나는 약국에서 정말 숨 쉴 시간도 없다. 너무 바쁘다. 도저히 나는 여기서 하나 더 할 여유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 동생은 그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메이를 전달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바쁘게만 사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져 있는 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을 했는데 근데 저는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난 너무 바빠.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동생이 저에게 뉴트리라이트를 권해줬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좋다는 걸 다 먹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비싼 영양제 이런 것들 한 달에 100만 원짜리까지 먹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고요. 동생이 저에게 전달해준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도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그 성분으로 내가 알아서 약국에 있는 거 먹을 거야. 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동생이 계속해서 꾸준히 저에게 권했어요. 언니 그래도 이걸 먹어봐 라고
저에게 알려줬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럼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둘씩 제품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뉴트리라이트 이제 칼맥디를 먹으면서 제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늘 항상 위장 운동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증상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스트비 먹으면서 소화불량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유산균 먹으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좋아지면서 점점 예전보다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아 제품은 좋은가 보다라는 제품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피부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강남역에서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남역에 가장 많은 병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피부과와 성형외과잖아요. 그래서 저희 건물에도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있었고, 저희 건물에 계셨던 원장님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피부 시술을 한번 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술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피부 괴사가 나서 제가 얼굴이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약간 고름처럼 이렇게 얼굴이 생기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굴에 흉터같이 올라오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동생과 저 동생의 신랑이, 제부가 저에게 아메이 화장품을 권해줬었고요. 그때 썼던 제품이 크림 LX였어요. 한 6,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화장품을 쓰고요. 정말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되게 비싼 화장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훨씬 더 고가의 화장품을 쓰고 있었는데 그 화장품보다 가격은 더 저렴한데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아메이 제품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였었고요. 정말 너무 바빠서 사업은 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치만 제가 제품은 정말 좋은 거 쓰고 싶었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아메이 제품과 사업에 대한 어떤 호감이 조금 더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갖게 되니까 제 동생이 저에게 사업 설명회 그리고 세미나 이런 데 초대를 했어요. 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아메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제가 굳이 사업 설명회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는 제품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전히 동생에게 난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에게 토요일 날 4시간의 약사 월급을 줄 테니 근무 약사를 쓰고 와서 들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을 받고 첫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이 없어도 그리고 능력이 없어도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할 줄 모르더라도 파는 걸 못하거나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성실하게만 하면 5년에서 10년이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들렸고요. 그 다이아몬드의 연봉 수입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연봉 한 1억 5천? 그러면 월 1,000만 원 정도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 제 남자친구였던 홍석희 사장님에게 이걸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빠서 저는 약국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홍석희 사장님이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알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사업을 알리려고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홍기현 사장님이 주신 책과 오디오를 전달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미팅에 나올 시간은 없었지만 오디오는 오다 가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를 좀 듣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디오를 듣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다르고 그냥 나중에 연금 같은 수입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오디오를 듣다 보면서 제가 2015년에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요, 그런 서서히 변하는 변화를 읽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작년에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언젠가는 변하겠지만 지금 내가 살만하니까 지금 내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닥친 문제,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두각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친 이런 어려움 때문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코로나가 부른 고용 참사 일자리 사라졌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비대면 세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많은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급격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이거는요.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고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봤었던 기사에도 은행원을 점점 줄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갑자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에서도 지금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이제 철강 생산을 줄이고 있고요. 많은 이런 위기, 많은 데서 휴업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지금 현재 2020년보다는 2021년, 22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생활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비대면 이런 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AI라던가 여러 가지 언택트 상황은 더 급속화돼서 진정한 21세기는 지금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도 못하죠.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즐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여행을 언제 갈 수 있을지도 지금 정말 미지수고요. 많은 산업들도 다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다.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급속한 변화잖아요. 지금까지 서서히 변해오고 있었다면 아마 올해와 내년은 이런 급속한 변화의 시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 누군가는 적응을 할 거고요. 누군가는 도태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즘에 이제 강남까지 대규모 해고가 일어났고요. 의류, 병원, 마트에 집중 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희 약국 같은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성형수술을 했던 약국이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들도요,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원장님도요, 원래 하루에 100명, 200명을 보던 소아과 원장님이셨는데 지금 하루에 2, 30명밖에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치과는 더 심해졌죠. 치과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내가 그래도 이건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도 안정적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 수업 같은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줌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강의들을 듣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교사도 AI 교사로 대체될 수 있겠구나. 대학 교수도 대체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더라고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축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정말 드물어졌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축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축으로는 사실 부자가 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무언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요. 다들 불안해요. 이런 불안한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다들 오히려 모르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걱정되는 그런 때가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2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잠깐 지나면 좋아지겠지. 날이 따뜻해지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앞으로가 더더로 변화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되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못 돌아간다고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기회는 없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나중에 성공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생필품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이마트에서 정말 잦은 휴점에도 불구하고요.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생필품을 많이 취급하는 곳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위기 속에는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요.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옆집 아줌마랑 삼삼오오 모여서 정말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나는 타개할까?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요. 이 위기 속에서 저는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제 와서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된다.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예전에 온라인 약국을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 약국이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요. 재고 부담도 있고요. 내가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소비자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걸 하셨다가 망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온라인 사업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이 트렌드인 건 맞지만 그조차도 대기업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이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언컨택트 상황에서 어떻게 온라인 사업으로 수입 창출을 하고요. 어떻게 내가 B 플랜을 만들어서 내가 다른 수입을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은 점점 무인화가 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사라지고요. 로봇을 믿고 투자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자동차를 팔더라고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사람을 통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많은 분들이요. 예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이제는 AI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홈쇼핑 채널이라던가 이런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나는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할 거야.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참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레임을 바꾸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 같은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렌드가 점점 변하고 있죠. 이제는요, 시계가 주치의예요. 내 혈압도 재줄 수 있고요. 내 건강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AI는 점점 진화되고 있어요. 나중에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내가 현재의 건강 상태와 혈액 상태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고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까지 AI가 더 나를 제대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병원, 의사 이 개념 자체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트렌드가 뭐냐? 그쵸. 사실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컨택트 환경에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에 뱄어요. 모든 산업 구조가 다 그렇게 식당 장사를 하건 뭘 하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네, 변화는 누구나 다 싫어해요.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변화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겼고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위기를 누군가는 기회로 삼고요. 이 기회에서 나는 B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5년 전에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선택했던 저의 아메이는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희망이 되고요.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차 산업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고요. 이런 언컨택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까를 찾고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정말 내 미래, 5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되게 걱정되고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암울한 그런 미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말은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다 연결되고 공유되고 그 속에서 기회가 있었던 건데 그 기회가 예전에는요,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에서는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이 기회를 보셔야만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스타를 만들거나 카카오를 만들거나 트위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이분들은 여기서 기회가 되고 돈을 버셨죠.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 무엇을 연결하는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이 연결하는 구간에서 수입이 나온다라는 건데 아메이는요,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언택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무언가 부업으로, 대안으로 알아보는 게 아메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그래서 제 주변에 요즘에 아메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셨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직장, 우리 가게 할만해, 잘 되고 있어 라고 했었던 많은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뭔가를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은 건 아메이는 자본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하더라도 내가 아메이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를 많은 분들이 알아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메이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요. 무경험으로 그리고 점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내가 하려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제대로 배워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가게가 망하면 더 이상 내가 가게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회사가 잘리면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평생 직업으로 내가 이거를 평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고요, 망하지 않을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 나의 죽을 때까지의 연금 같은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간단한 소개만 해드릴 거예요. 제가 선택했던 이 아메이가 저한테 너무나 큰 기회가 됐고요. 제가 그 기회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사실 코로나 때 행복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여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수 있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도 해주셨지만 이번 달에 뉴 사파이어가 되면서 다음 에메랄드 플랜을 같이 또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아메이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아마 약국의 매출이 떨어져서 정말 머리 싸매고 있으면서 정말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어려우신 많은 분들한테요. 이런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필품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이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내가 아메이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위기 속에 기회가 되는 생필품 사업이고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언택트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아마 비슷해, 우리도 비슷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아메이에 대한 비전을 봤었던 이유는 제품이었어요. 저희만큼 제품이 좋다면 저희만큼 제품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메이 하면은요, 확 팔러 다니고요. 소비자 만나러 다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펜션에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즐기면서도 하고요. 같이 집에서 이렇게 홈미팅도 하고요. 함께 운동을 배우기도 하고요. 요리도 하고요. 그리고 풀파티도 가고요.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사람들하고요. 정말 풍요롭게 그리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메이라면서 저의 풍성해진 인간관계와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소비자 만나고 팔러 다니는 일 아니고요. 누군가와 함께 협동해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모님이요. 그 예전에 80년대에요. 강남 땅을 보러 한번 오셨었대요. 그런데 그때 강남 땅 그 부동산 설명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랑 저희 친구랑 같이 왔는데 저희 엄마 친구는 그걸 들으셨고요. 저희 엄마는요. 아, 이런 사기꾼들 이러면서 그냥 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친구는 역삼동에 땅을 사셔서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계시고요. 저희 엄마는 열심히 오셔서 강북에서 학원을 열심히 운영하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셔서 나중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학원이 망하면서 오히려 건강까지 되게 안 좋아지셨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80년대에요. 부동산은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요. 본 사람이 있고요. 보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저는요, 아메이도 똑같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땅이요,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아메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메이가 지금 이제 아까 이 그림에서처럼, 이 사진에서처럼 여기 압구정에 보면은요, 옆에서는요, 밭을 갈고 있지만 그 옆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죠.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메이는요, 아주 황무지는 아니에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 속에서 성공하고 잘 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벽해지지 않은 지금 아메이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서 내가 이거를 기회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의 꿈의 아파트인데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반포에 생기게 될 아파트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멋진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거의 13, 14년 전에 강남에 처음 왔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작은 약국과 정말 원룸 빌라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언젠간 저 아파트에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엄마가 헛된 꿈을 꾸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현실에 포기했을 거고요. 오히려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약국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5년 전의 아메이가요. 제가 어떤 위기에서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고요. 더 큰 기대가 되고요. 더 큰 희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아메이가 많은 분들한테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들어보시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 이어서 조대근 사장님이 수익 구조와 정말 아메이의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수익 구조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수입을 만들 수 있고 이 속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제대로 보시고요. 아메이 사업을 정말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